손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 오늘 4편으로 만드는 좋은 습관입니다. 지은이 사토된 홀로 비즈니스와 행동 습관 전문가 1958년 후쿠시마 출생 메이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창조학습연구소를 30년에 걸쳐 주재했다. NHK와 니케이 비즈니스 어소시에서 습관 전문가로 소개되었고 문제 해결과 꿈 현실 툴인 나인 매트리스의 달인으로 해외 매스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뇌외과의인 부친에게 과학적 접근법을 배우고 불교 학자인 조부에게 불교를 전수받았다. 그의 일관된 테마인 습관에 관한 저작은 100만 부를 돌파했다. 이 책은 문예춘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대 초반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경질적이어서 멀리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의논하고 싶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어온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50대부터는 인생 격차를 만드는 진짜 원인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차이에 있습니다. 인생 50,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50은 하고 싶고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라는 회의감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도 이 연령대의 특징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 자금이 변변치 않다. 열심히 키운 아이가 반항하며 집을 나갔다. 열심히 내조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열심히 대출을 갚아온 아파트는 어느덧 낡고 초라해졌다. 인생의 절반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걸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충격은 모두 한 가지 생각, 바로 나는 살고 있다는 생각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만남은 인연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 커뮤니티는 인연의 힘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집에 있는 사람은 나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위층과 아래층 사람들은 물론 관리하는 사람도 모두 인연이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기분 좋게 인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네요. 요즘 날이 건조했는데 다행이네요. 이런 가벼운 인사만으로도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런 일에 무신경했다면 앞으로는 인사말을 절대 빠뜨리지 마십시오. 업무상 인간관계에서는 없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인사를 해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인사를 했는데 무시당했다고 실망하면 나의 손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군, 피곤한가 봐 하고 그냥 넘기십시오. 내가 인사를 하면 상대방은 기분 좋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내가 만든 에고 시나리오입니다. 에고 시나리오로 살아가면 그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았을 때 조바심이 폭발합니다. 그러나 에고 시나리오를 허물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쁜 태도를 취했을 때에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많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지역 커뮤니티를 나의 서포터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한 말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면 나에게는 고마워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게 되어 정말로 신나고 즐거워집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변신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꼭 고맙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부지의 사람을 상대로 연습을 하십시오. 편의점 계산대에서 계산이 끝나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길에서 부딪힐 뻔한 사람이 먼저 피해주면서 고맙습니다. 또는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령 잃어버린 줄 알았던 책을 찾았을 때 다행이다 라고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감사의 말을 꼭 사람에게 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물건에게, 자연에게, 현상에게, 세상의 모든 대상에게 고맙습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말이 시시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일상을 개혁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의 습관이야말로 부족감과 결핍감으로 점철된 불평불만뿐인 인생을 바꾸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착실하게 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때는 괴롭던 일도 경험으로 쌓여 우리의 피와 살이 됩니다. 인생에서 지금의 내가 가장 멋진 나이입니다. 내일은 또 다시 누적되어 한층 멋진 내가 됩니다. 그 누적을 계속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경험을 쌓지 않아도 괜찮을 때 비로소 졸업증명서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50이 되면 몸 이곳저곳에 이상이 생기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노안으로 채끝이가 잘 안 보이고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재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없었다면 몰라도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기능에 대해 우리는 고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준 게 얼마나 고마운가라고 고마워하는 것이 옳습니다. 조금 더 나의 몸을 칭찬하고 고마워하십시오.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갱년기 장애와 싸워야 하는 50대는 더욱 느긋하고 유연한 삶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느긋하게 생활하자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몸이 느긋한 감각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 선결 조건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 숨이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가능한 느긋하게 숨을 쉬도록 하십시오. 신체가 다 자란 성인의 경우는 18번의 호흡이 이상적입니다. 왜 18번인가 하면 우주의 이치에 맞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파도는 1분 동안 18번 밀물과 썰물이 교차합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곳 물결치는 바다 파도라면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해안,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파도는 1분 동안 18번 밀려오고 밀려갑니다. 바다 파도와 나의 호흡의 물결을 맞춤으로써 우주의 리듬과 공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병은 아니지만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상태를 가리키는데 현대인은 다양한 미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왠지 머리가 아프다. 어쩐지 위의 상태가 좋지 않다. 왠지 모르게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 이렇게 왠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미병을 퇴치하기 위해 반드시 50대 습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매일 체온 측정입니다. 체온만 재도 생명 에너지의 척도인 체내 효소의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각각의 장기가 올바로 작동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내에는 약 5천 종류의 효소가 있으며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5천 개나 있어 그중 무언가가 가능하면 5천 개나 있어 그중 무언가가 기능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5천 개 모두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몇 개의 역할이 빠지면 몸 어딘가의 상태가 이상해집니다. 미병이란 바로 몇 개의 효소가 기능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효소가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것은 체온이 36.7도일 때입니다. 효소가 기능하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 체온 측정을 빠뜨릴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체온을 올리는 생활은 건강과 미용에도 좋은 일입니다. 50이 넘으면 건강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더 주체적으로 나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요즘 황혼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또 이혼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고 호소하는 50대도 많습니다. 오히려 사이가 좋은 부부를 찾는 게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부부의 현재 상황에 대해 50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런데도 같이 사는 게 신기하게 여겨질 대답들이 돌아옵니다. 가령 대화는 자기 전 침대에서 잠깐 하는 정도거나 서로의 생일을 잊어버렸거나 머리를 잘라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속옷을 빨아주기 싫다 등등. 그런데도 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 1명 또는 2명 모두 일하러 나가면 평일 낮은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서로 불만이 있어도 휴일 몇 시간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 퇴직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1년 365일, 24시간 대부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가 아닌가는 반경 5m 이내의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즉, 아내와 남편, 파트너와 아이들, 부모와 같이 대단히 가까운 인간관계가 충실하고 조화롭지 않으면 아무리 일과 취미에서 성과를 올려도 결국 늘 불만과 결핍에 시달립니다. 서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진심이 아니어도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어도 같은 행동을 3주 동안 계속하면
뇌의 시냅스가 연결되어 습관이 된다는 사실은 실험으로도 증명됐습니다. 파트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서로 공기 같은 존재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느끼고 고마워하는 마음도 희미해져 갑니다. 여보, 부엌의 전구 좀 바꾸어 달아줘. 바꾸어 주는 게 당연시. 이 셔츠 세탁소에 맡겨도 맡기는 게 당연시. 부부 모두 이런 상태가 되어 상대를 울컥하게 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도 그랬을까요? 저기 미안한데 라고 처음 한마디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대가 그 일을 해주었을 때는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을 생략해 버리는 걸까요? 50대는 아직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부 사이에 고마워 라는 말을 부활시키십시오. 지금 시대에 디지털을 거부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구가 생기는 연유는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명확히 편리함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편리함은 본인뿐 아니라 주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멤버들 사이의 연락은 카톡으로 하자는 제안에 모두 찬성하는데 나만 안 하겠다고 하는 건 곤란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21세기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불가사의한 힘의 작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50대부터 적극적으로 새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서툴러도 손에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른다면 젊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기회입니다. 적극적으로 물어서 배우십시오. 모르는 설정 방법이 있으면 당당히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일은 물론 인간 관계에서도 현역으로 머물고 싶으면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도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재미있을 것 같다며 손으로 잡으십시오. 누가 뭐래도 인생은 유쾌한 실험의 장입니다.